우리 죽은 듯이 조용히 살자. 영화 친구 김시선. 아들을 살리고픈 엄마는 어머니, 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잠든 아들. 아이의 담임은 경찰을 찾지만 저기 조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선생님. 애 손목에 돌아온 대답은 학생들한테 신경 좀 써요. 그때 여보, 지금 이든이 담임이 경찰한테 뭐라고 하는데? 경찰? 똑같은 공범입니다. 한 학생이 남긴 편지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그걸 숨기려는 부모들의 이야기.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명문 국제중학교에 긴급 호출된 변호사 강호창. 가식적인 미소와 25도 정도 숙인 자세로 교장에게 접근하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역시 국제중 교장은 얼굴부터 남다른데 사실 내가 선생처럼 보입니까? 오늘 복장이 미스인가 보네. 나도 학부모입니다. 전 세계 최초 교장처럼 생긴 학부모, 병원 이사장 윤지 아빠. 근데 왜 불렀대요? 몰라요. 뭐 불러놓고 말이 없네. 애들끼리 싸웠나? 불안한 마음에 말을 보태는데 뭐 사내놈들이 뭐 친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으쌰으쌰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딱 잘라 근데 우리 은재는 누구 때릴 타입이 아닌데 애가 젠틀했어. 선을 긋는 윤지 아빠. 곧이어 들어온 또 다른 학부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선생님. 박규범 하랩입니다. 아닙니다. 이분도 학부모십니다. 누가 봐도 역시 교장급 얼굴. 드디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계세요. 네, 다 오셨나 보네. 선생님도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학생 주임이세요? 아 예. 오늘은 학부모로 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5명의 보호자. 이 학교 학생 주임인 이든 아빠, 전직 경찰 간부 규범의 조부모, 교장 자리 넘보는 병원 이사장 윤지 아빠, 그리고 한결의 아빠이자 변호사 강호창. 그때 이렇게 급히 오시라고 한 건 봉투 하나를 물티슈 뒤로 숨겨 건넵니다. 사실 이 봉투의 정체는 제가 미리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 일단 인사도 못하고. 상품권이 담긴 뇌물이었던 것. 비록 임시 담임일지라도 이런 것이 싫었던 담임 송정욱. 급히 오시라고 한 건 이들이 모인 건 경찰에서 학교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하는 국제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제육복이요? 호수에서 발견된 단 한 명의 학생. 낚시꾼이 낚았어요. 바로 건졌나 보네. 그들에게 피해자 건우는 이야, 그 학생 운 좋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요 온몸이 풍선처럼 빵빵해지거든. 얼굴은 부풀러가지고 막 터질려고 그러고. 그저 잡힌 물고기.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사고. 어쩌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하지만 사고가 아닌데요. 피해자인 건우가 송정욱 담임에게 남긴 편지 한 통. 읽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애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안해 엄마. 무엇보다 편지의 끝에 적힌 4명의 이름. 2학년 3반 도윤재, 박규범, 정이든, 강한결. 이들의 보호자들이 모인 자리였던 것. 왜 윤재가 거기 있어요? 맨 앞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왜 거기에 우리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냐고! 그걸 들은 윤지 아빠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아들은요 유니세프에 3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 애예요. 쉴드용 기부였죠. 이때 나서는 규범이 할아버지. 학생들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4명 다 똑같이 그런 적이 없답니다. 설마 그걸 아니야. 가슴 부서. 절대적인 믿음과 비겁한 침묵. 이래선 안 되죠. 법잘할 한결 아빠가 나서는데 한결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가해 학생들은 모두 지금 토론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가 법을 따진 이유는 우리 애들만 안 보이면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범죄자 낙인 찍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체면 때문. 졸지에 법대로 하셔야죠. 아니 왜 죄 없는 애들 감금을 시킵니까? 감금범이 된 교장. 순식간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 걱정 마십시오, 이사장님. 아, 예. 그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이름이 오르내리면 안 되죠. 예. 부모들만큼이나 교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한편 코난 뺨치는 전직 경찰 간부 눈에 띈 건 정윤 강한결 가나다 순이 편지에 적힌 이름 순서. 그 한결이가 룸메이트라고 제일 끝에 써줬나? 우리 애랑 같은 방이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적 느낌. 어쨌든 이 사고의 책임은 애들 케어하는 책임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선생 같지도 않은 걸 담임이라고. 이거 학교 책임이 크네. 선생과 학교 아니면 건우가 사회 배려 대상자로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거 봐요. 문제 있는 애는 그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피해자나 그 부모. 법자라 호창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송 선생. 건우가 저한테 준 건데 당분간 편지를 비공개하는 것. 사실상 증거 은닉. 담임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읽으세요. 학생으로부터 어떠한 물건도 받을 수 없다. 학교 법조차 사람을 가리죠. 한편 아들의 모습에 충격받은 건우 엄마.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머니. 깊은 꿈에 빠진 아들.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는 엄마. 때마침 나타난 송담임. 죄송합니다. 송담임은 수사에 대해 묻지만 이경사님, 조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수사 안 해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사실상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 보고 있는 경찰. 결국 직접 조사에 나선 송담임. 한결이? 한결이가 바라본 것은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는 건우의 뒷모습.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왜 안 잡았을까? 한결이가 분명 봤는데. 그저 지켜만 본 한결의 모습과 3시간 동안 무슨 일 있었니, 건우야? 행방이 묘연한 건우의 3시간. 건우와 한결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건우랑 같은 방이라며 어. 아무 일 없었지? 어만 하는 한결과 난 아무 말도 하지 마. 입을 막으려는 한결 아빠 호창. 네, 강호창입니다. 방에서 뭐 가져가셨어요? 손코난이 된 선생의 전화. 기숙사 들어오셨던데? 한결이가 안 쓰는 짐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요. 한결이 책상 오른쪽인데요. 아버님은 왼쪽에 계시고. 나는 끈질기게 묻는데 건우 물건에 손대신 거 없어요? 선생님. 명색이 변호사란 사람이 애들 물건 훔치겠습니까? 잠긴 거 좀 풀어주세요. 사실 방에서 훔쳐온 건우 휴대폰. 요 패턴 푸는 거는 그냥 서비스센터가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래요? 근데 뭐 다 저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요거 복구하는데 20만 원 나옵니다. 20만 원. 순식간에 20만 원 벌고 슬며시 레이더를 키는데 두둑한 지갑과 좌측 가슴에 보이는 변호사 배지. 신분증 좀 주세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우리가 법대로 장사를 해서요. 변호사에게 법을 따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토탈 얼마? 건우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엔 네가 꼰질렀잖아, 개새끼야! 건우 한 명을 4명이 갑자기 몰아주기를 시전하는 이든 아빠? 이거 주동자가 누구지? 도윤재가 지시하고 그 한결이가 찍었다, 그죠? 그 자식의 그 부모. 저쪽 애들이 더 나쁘죠? 똑같은 공범입니다. 부모들끼리도 분열 조짐이 보이던 그때 호창이 만나러 간 사람은 김건우 어머니 되시죠?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는 건우 엄마. 네. 예, 한음 국제중 학부모회에서 왔습니다. 한편 늦은 밤 어딘가로 향하는 이든이 부모. 그들이 뺏으려는 건 교장이 유서를 줄까? 건우가 남긴 편지. 주게 돼 있다. 지금 날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든 아빠가 그렇게 자신한 이유는 근데 애들 급식비로 이만한 펜션 지으신 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돈 먹은 교장스키. 입만 살아선 이 학교는 나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된 겁니다. 이어지는 이든 아빠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저기 건우 편지만 주시면 그 10원 한 장 안 틀리게 서류 딱 정리해 놓겠습니다. 건우를 도와준다며 자신의 병원에 데려온 윤재 아빠. 사실은 숨만 계속 쉬자. 네가 죽으면 우리 애도 끝이다. 만약 건우가 죽게 되면 편지는 강력한 증거인 유서가 됐죠. 우리 죽은 듯이 조용히 살자. 그때 사람 하나 찾읍시다. 사실 휴대폰 잠금을 풀자마자 건우에게 연락한 정체불명의 인물 남지호. 김건우가 지원호랑 베프라던데. 아닌데요? 두 아저씨를 경계하는 지호에게 아저씨가 변호사잖아. 건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지 건우를 도와주지. 능숙하게 헬프 모드로 접근하는 호창. 슬며시 그때 뭐 본 거 없어? 오래전 15층에서 건우를 본 지호가 놀란 이유는 건우 집은 1층이거든요.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건우. 건우가 잠깐 바람 쐬러 올라왔다길래 찜찜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에피사인데 쇼크가 안 되겠어. 숨지라고. 건우는 사망. 완전히 달라진 상황. 건우 엄마를 쳐다보던 호창이 꺼낸 건 주인을 잃은 휴대폰. 그런데 버려버립니다. 장례식과 함께 모든 게 끝나버린 순간 건우가 어머니께 미안하답니다.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건우에게 빙의한 담임? 그 말을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교장에게 준 편지 내용을 기억해낸 것. 정신 나간 채 경찰서에 도착한 건우 엄마. 어머니. 우리 아들 괴롭힌 놈들이 있어. 편지에 우리 아들 괴롭힌 놈들이 써있대. 발빠른 이든 부모는 선생님, 우리 애는 착한데 주변에 나쁜 애들이 못된 짓을 해서 그래요. 밑밥을 깔고 전직 경찰 규범 할아버지가 만난 사람은 타이밍 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세 한번 치겠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 경찰. 그나마 변호사인 호창은 너 왜 그랬어?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유가 뭐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그저 아니라고만 하는 한결.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건우는 네 친한 친구였잖아. 건우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하지만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겁니까? 건우 떠나기 전에 사죄할 기회 주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사죄하죠. 아버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어렵게 배운 법을 우리나라는 남의 집에서 얼쩡거리는 것도 주거침입죄로 간주합니다. 이럴 때 쓰는 변호사 호창. 어쩌면 제일 나쁜 건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해요. 이런 부모들의 자식답게 아이들은 이 상황을 즐길 뿐이죠. 뒤늦게 편지를 지키려 하는 송담임.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 팔아서 한몫 잡을 생각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데 무엇보다 건우가 그런 편지 애초에 없었습니다. 편지가 없답니다. 사라진 편지. 편지를 봤대잖아요. 그 유서를. 그럼 유서 찾아오세요. 그때까진 재조사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할 겁니다. 편지도 핸드폰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증거인멸을 끝낸 부모들. 우리만 입을 맞추면 됩니다. 이제 한 배를 탄 그들. 지금부터 노를 똑같이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과연 그 부모들은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창의 아들 한결은 사라진 3시간 동안 무얼 했던 걸까요? 충격적인 반전에 오장육부가 타오르는 화남을 느끼게 되는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학교 폭력을 소재로 매우 미스터리하게 다룬 작품인데요. 한 명의 피해자가 남긴 편지가 상황에 따라 유서로 변하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가해자 부모로 인해 감추려는 진실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는 매우 묘한 영화입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 분들을 위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시선 포인트 두 가지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하나, 그 부모에 어울리는 리얼한 대사. 우리 아들은요 유니세프에 3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 애예요. 여기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관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윤지 아빠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는 부모입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런 식으로 대사를 통해서 각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든 아빠는 건우에 대해 듣자마자 송 선생, 그 건우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지? 피해자 부모 직업을 묻고 이든 엄마는 다른 애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래? 역시나 가해자 부모들의 직업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모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 규범의 할아버지는 전직 경찰답게 학생들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회적 지위, 즉 직업을 잘 활용합니다. 신세 한번 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결의 아빠 호창은 어떨까요? 앞에선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뒤에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스승님 일단 인사도 못하고. 대충 봤지 좀. 다른 말을 하는 부모죠. 이처럼 이 영화에선 이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단 인물들의 모습 그 자체를 영화에서 느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최종점에 이르면 건우 어머니! 둘,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영화를 우리 영화 친구들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앞서 리얼한 부모들의 대사를 잘 살린 배우들의 맛깔난 연기도 있지만 도윤재가 지시하고 그 한결이가 찍었다 그죠? 무엇보다 이 작품의 결말이 묘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반전이 영화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오신 다음에 유튜브 댓글창에서 활발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고 오신 다음에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기까지 너무 연기가 맛깔나서 무섭게 느껴지는 부모들의 대사와 여운이 길었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4월 27일 극장 개봉하는 영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보고 오신 다음에 꼭 다시 들려서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